안녕하세요. 야구로입니다. 지난주 기아와의 주중 3연전을 모두 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정말 나빴었는데요. 롯데가 홈에서 KT를 만나서는 3연승을 거두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승패 마진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이지만 침체되어 있던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향후 롯데 행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주말 3연전에서 롯데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3경기에서 평균 2실점밖에 하지 않은 투수들의 활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진영의 활약은 끝내줬죠. 또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은 아니었지만 경기당 4점을 요소요소에서 뽑아낸 타자들도 집단 슬럼프에 빠졌던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나아진다는 그런 사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답답한 득점력이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타자들의 집단 슬럼프를 깨게 하는 데에는 무명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윤석입니다. 2020년 시즌 2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던 오윤석이 6월 3일 콜업됐어요. 이후 5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장을 하면서 16타수 6안타, 3할 7푼 5리, OPS 8할 8푼 1리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특히 KT와의 주말 3연전에서 8타수 4안타 2타점에 맹활약을 했고 이 두 개의 타점이 모두 팀 승리의 발판이 될 정도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습니다.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의 연결을 잘해주면서 공격이 매끄럽게 흐를 수 있도록 아주 소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윤석도 있었지만 역시나 2군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오윤석보다 먼저 1군에 콜업되었던 강로환도 KT와의 주말 3연전 중 토요일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팀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일까요? 일요일 경기를 앞두고는 강로환, 오윤석을 제외하고 2군에서 가장 핫한 성적을 기록한 신용수를 콜업했습니다. 아직 경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용수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좋은 2군 성적으로 인해서 관심이 꽤 높았던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인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2019년 2차 10라운드로 아슬아슬하게 프로행 막차를 타고 입단한 마산 출신의 동의대를 졸업한 대졸 선수입니다. 재밌는 건 2차 10라운드 입단이라는 지명 순위에도 불구하고 입단 첫 해인 2019년 1군에 데뷔를 했는데 데뷔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데뷔 첫 경기에서 첫 타석 홈런을 기록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함정이라면 이 경기, 이 타석의 이 홈런을 제외하고는 거짓말처럼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저 그런 반짝 활약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일 수 있었지만 신용수는 이번 시즌 들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용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완벽한 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마이크 트라웃의 타격폼과 같은 타격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프로에서 점점 적응 단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성적을 한번 보실까요? 대학교 졸업반 시절에는 완벽한 숫자를 기록했어요. 홈런이 없다 뿐이지 볼쌈비도 훌륭하고 발까지 빠른 호타준족의 스타일이었던 반면 프로 첫 해에는 1군에서 홈런을 쳐서 그런지 몰라도 홈런이 늘은 반면 정확도를 놓치고 많은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시즌에는 다시 가장 좋았던 대학교 4학년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정확도를 높였고 볼쌈비도 개선했고 베이스에서 적극적으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 그 결과 1군에도 올라올 수 있던 계기가 된 겁니다. 좋은 선수고 가능성도 큰 선수긴 하지만 절대 작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비입니다. 대학교 시절까지는 유격수 수비를 했고 프로에서도 유격수로 자주 나왔습니다. 1군에서도 유격수로도 뛰었고 그런데 문제는 1군에서 겨우 36이닝을 수비하는데 실책이 무려 4개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죠. 그래서일까요? 올해 신용수는 2군에서 유격수가 아닌 3루수 혹은 외야수로 수비 위치를 바꾼 상태입니다. 수비 부분을 작지 않은 문제라고 한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롯데 3루에는 한동희, 김민수가 버티고 있고 외야는 더 박터지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포지션들입니다. 자기 포지션이 확실히 없고서는 1군에서 그저 대타, 대수비 혹은 대주자 역할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용수는 타석에 설 때 더 기대가 되는 선수라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신용수의 숙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수비 포지션을 확정지어라 이겁니다. 과연 신용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신용수가 타석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타석에 들어선다면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요? 그 결과가 좋다고 하면 이 수비 포지션의 문제는 다시 한번 롯데 팬, 아니 롯데 구단의 고민이 될 겁니다. 신용수 선수가 앞으로 타자로서의 가능성
혹은 수비수로서의 자기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